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4일 메드라 27.1 버전 최신 정보 및 MSSO 소식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세션은 약 1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됩니다. 녹화가 되고 있으면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오는 금요일 MSSO 유튜브 채널에 게시가 되므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세션 진행 중에 언제든지 질문을 제출하실 수 있고요. 질문 제출하시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Go to 웨비나 제어판을 확장해서 퀘스천 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자료는 Go to 웨비나 핸드아웃 섹션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모두 다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강의 종료 이틀 후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참석 확인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 확인증 관련된 내용은 웨비나 마친 후에 팔로우업 이메일이 가는데 그 이메일에도 이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요. 저는 메드라 MSSO에서 한국 지원 및 교육 담당을 하고 일하고 있는 도윤희입니다. 예, 저는 이제 MSSO에서 2019년부터 일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그리고 제약회사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메드라 슬라이드 항상 포함되는 두 가지 슬라이드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드라는 1990년대 ICH 주도하에 개발이 되었으며 지금도 메드라의 저작권은 ICH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MSSO는 ICH와 계약관계에 있는 미국 회사로 메드라 유지관리 배포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SSO의 모든 활동은 ICH 메드라 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ICH 설립 회원기관인 미국, 유럽, 일본의 규제기관, 제약산업협회 대표, 그리고 영국, 캐나다의 규제기관 WH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드라는 용어집뿐만 아니라 MSSO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자료 또한 ICH 저작권 보호하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슬라이드 PDF 자료는 웨비나 핸드아웃 창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가져가셔서 얼마든지 사내 교육용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ICH 자료임을 명시해 주시고 수정 변경 시에는 수정 변경하였음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27.1 버전 관련된 웨비나 목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비나는 매 6개월마다 진행이 되고 메드라 새로운 버전이 이제 배포될 때마다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버전의 메드라에 어떠한 새로운 사항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MSSO에서 새로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먼저 27.1 버전에서 용어 변경된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도 변경 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IMO 박사님들이 제출해 주신 몇 가지 변경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메드라 한국어 번역본 관련 내용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 외에 뭐 PTC 문서 업데이트라든지 웹베이스 브라우저, 웹사이트 등 몇 가지 중요한 업데이트 소식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메드라 27.1 버전 새로운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27.1 버전은 제가 잘못 적었네요. 2024년 9월 1일에 배포가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네, 3월이 아니고 9월 1일에 이제 배포가 되었고요. 번역본의 경우에는 이제 9월 15일 추석 전에 배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변경 사항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배포 버전이고요. 간단한 변경 사항을 포함했다는 내용은 이제 PT와 LLT 수준에서만 변경 사항이 있는 배포 버전입니다. SOC, HLGT 그리고 HLT 수준에서는 변경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MSSO에서 변경 요청을 처리한 내역을 보면은 거의 1200여 건의 변경 요청이 있었고요. 이제 이거는 SMQ 관련 요청은 포함이 됐지만 번역 변경 요청 사항의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968건이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325건이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건이 이제 보류가 되었는데, 보류 같은 경우에는 결정하기에 좀 심층 검토가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 요청을 하거나 뭐 이런 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에 이제 결정이 힘들 때 이제 보류 건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 변경 내용은 직전 버전이 27.0 버전과 27.1 버전의 차이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00건 정도의 이제 변경 요청 사항들을 이제 처리를 했고, 승인건이 900건이 이제 넘었는데, SOC별로 변경 사항 수들을 이제 그래픽화해서 이제 나타낸 것을 보면은, 임상검사 SOC에서 이제 가장 많은 변경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용어 수가 많기도 하고요. 매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변경도 많은 그런 SOC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로는 뭐 각종 위장관 장애, 신경계 장애, 그리고 외과적, 내과적 시술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많은 변경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SOC 관련된 그런 의약품 프로파일을 가진 곳에서는 변경 사항이 많았던 그런 SOC가 있으면은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드라에서 항상 새로운 버전 이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버전 보고서를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모든 변경 사항들을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자세하고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한국어 버전으로 이제 다운로드한 것에 이제 첫 번째 시트를 제가 이제 스크린샷 한 거고요. 이제 영문이랑 한국어 버전에서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그 마스터 버전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메드라 용어명 변경사항 이 부분에서만 이제 한국어 버전 보고서와 영문 버전 보고서가 다르게 됩니다. 이 한국어 번역 변경이 있었을 때는 그 번역 변경된 내용들이 메드라 용어명 변경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한국어 번역 변경 관련해서는 53건이 이제 있었고요. 영어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변경되지 않습니다. 네,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영문 버전 보고서에서는 이 내용을 이제 찾아보실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새로운 용어 중에 코딩에 주로 사용하는 범위와 관련된 연관된 용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900건 이상의 이제 새로운 변경 사항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건들이 이제 새로운 LLT들이 추가되는 그런 변경 사항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표준 검색어 목록 SMQ 관련된 변경사항입니다. 27.1 버전에 새로 추가된 SMQ는 없습니다. 지금 27.1 버전 기준으로 해서 총 110개 정도의 이제 SMQ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 110개로 개수한 것은 수준 1에서 이제 개수를 한 거기 때문에 하위 수준 1, 2, 3을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총 230개가 넘는 개별 SMQ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수의 이제 SMQ가 있기 때문에 보통 메드라 변경 시 업데이트 시마다 PT 변경 사항들이 한 몇백 건씩 추가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은 새로운 용어가 이제 추가가 될 때 SMQ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 SMQ도 추가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일부 뭐 PT가 이제 LLT로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미사용 용어로 변경된다든지 할 때에는 그 이제 PT를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메인터넌스 유지 관리 목적으로 해서 새로운 용어가 추가가 되고 또 빠지고 그런 PT 변경 사항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27.1 버전에서는 222건의 PT 변경 사항이 있었음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표준 검색어 목록 SMQ 입문 가이드 버전 27.1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메드라 변경 요청을 직접 처리하는 IMO 박사님, IMO는 이제 인터내셔널 메디컬 오피서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이 MSS에 속해 계신 그런 박사님들이 중요한 이번 버전에 있어서 중요한 변경 사항들 내용을 좀 짚어 주신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 마련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유전학 관련 메드라 용어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 및 표지자 마커 관련된 메드라 HLT는 종양학, 자가 면역 및 일부 희귀 질환과 관련된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서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4개의 HLT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표시를 해 놓은 이 4개의 HLT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많은 메드라 용어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는 종양학, 자가 면역 및 희귀 질환에 이제 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메드라에서는 최신 의학적 발전과 기술에 발맞추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뭔가 진단 정보라든지 뭐 의약품을 쓸 때 좀 더 정확한 뭐 마커 이런 것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HLT에서 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어들이 몇 개 정도나 추가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본 그래프인데요. 이제 보시는 그래프를 이제 읽는 방법은 오른쪽 이제 세로축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각 버전마다 추가된 LLT 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파란색 바 그래프랑 숫자를 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왼쪽에 나와 있는 세로축 같은 경우는 그 누적된 LLT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실선을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요. 이 주황색 실선을 이제 조금 단순화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 보니까 조금 2.1 버전부터 이제 쭉 봤을 때 최근에 있어서 특히 약간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1 버전에는 이 해당된 용어가 총 23개가 추가가 됐고요. 현재 567개에 달하는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이런 용어들이 추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번 27.1 버전에서 추가된 이러한 용어의 몇 가지 예시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영어 그대로 이제 나타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뭐 이런 명 같은 경우는 좀 읽기 힘들 정도로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표적 항암제와 같이 구체적 유전자형 관련된 약물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구체적인 용어가 추가된 것이 있는지 버전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영문 버전을 이제 마스터 버전으로 해서 27.1 버전의 새로운 용어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한국어 용어 변경 내용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PDF 슬라이드 자료에는 이 내용이 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스크린샷을 하셔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버전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메드라 용어명 변경사항 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한국어 번역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에서는 총 53건의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또 좀 약간 굵직하게 진행된 부분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지아 같은 경우는 이상 사례로 많이 보고되고 많이 코딩하는 내용으로 이실 텐데요. 이게 원래 메드라에서 오심으로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식약처에서 요청을 해서 오심을 다 일괄적으로 구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2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LLT들이 이제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다 찾아서 일괄적으로 너지아를 이제 오심에서 구역으로 변경을 했고, 식약처에서 요청을 이제 했을 때 이제 그 저스티피케이션은 오심이 이제 특정 의학 또는 약학 분야의 전문 용어로 판단되지 않고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약간 뭐 스포츠 이런 데서 쓰는 그런 오심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보통 식약처에서 레이블링 이런 거를 이제 리뷰하실 때도 오심보다는 구역을 이제 사용을 하도록 추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드라도 이에 맞게 가야 되기 때문에 모두 일괄적으로 구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여러 수의 이제 메드라 번역 변경이 있었던 거는 이제 핫 플러시라고 하는 용어가 기존의 안면의 홍조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감 홍조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변경을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 문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핫 플러시랑 뭐 플러싱이랑 이렇게 뭔가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봤을 때 앞면의 홍조랑 뭐 그냥 홍조랑 어떻게 다른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문의였는데, 그 문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을 쓰다 보니까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것도 전부 다 이제 변경을 하다 보니까 15건을 처리를 하게 된 건입니다. 그래서 영문 용어에 지금 페이셜이라든지 뭐 페이스라든지 그런 단어가 없는데 앞면이라는 말이 한국어 번역에 들어간 것은 이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시정을 했고요. 또 이제 PT 핫 플러시랑 다른 PT에 들어있는 것이 또 플러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랑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핫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열감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서 열감을 조금 더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핫 플러시가 원래 앞면의 홍조였는데 열감 홍조로 변경되었다는 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이제 한국어 메드라 버전을 사용하시다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든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충분히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 문의에 따라서 같이 이제 디스커션을 해서 메드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어 메드라를. 이 외에도 사용자 변경 요청들도 이제 간간히 들어오는데요.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변경 요청이 그대로 이제 승인된 건 같은 경우는 되게 긴 그런 용어인데요. 보시면 이제 영문 용어 안에 이제 스트로크라고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제 뇌경색으로 잘못 번역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뇌졸중으로 변경되어야 맞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cerebral infarction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잘못 번역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변경한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찾아내서 또 이렇게 번역 변경 신청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LLT 같은 경우는 다이아베틱 차일드라고 되어 있는 LLT인데 SOC 사회환경 SOC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어떤 문장 안에서 쓰냐에 따라서 좀 잘못 이해될 수가 있는데, 이 위치를 보시면 사회환경 SOC에 들어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상 사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로 받아들여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당뇨를 가진 자녀를 가 있는 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아당뇨라고 기존에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상 사례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번역하고 또 주위에 있는 다른 LLT들과 일관성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자녀라고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경 승인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메드라 한국인 사용자분들 메드라 한국어 사용하시다가 이상한 점이 있으시면 메드라는 이렇게 이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용어집이기 때문에 메드라 웹CR 시스템을 통해서 번역 변경 요청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의아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27.1 버전 용어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적극적 유지 관리, 프로액티브 메인터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메드라는 이제 메드라 사용자로서 용어집을 사용하다가 아까와 같이 이제 한두 개의 용어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뭔가 의문이 있거나 용어집 내에 일관성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메드라가 이제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일부 단어 또는 개념에 있어서 큰 그림을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메드라 MSSO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이메일로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요청을 하실 때에는 자세한 제한 사유를 이제 작성하시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적극적인 제한 사항들 검토되었던 이전에 이제 예시들을 몇 가지 보면은요, 뭐 찰과상 박피, 어브레이션 관련 용어들의 위치가 이제 일관성이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또 위치를 검토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보건 치아 관련 용어의 위치도 한번
재검토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또 화학적 화상 같은 경우도 열 화상 같은 경우는 등급 용어가 1도, 2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화학적 화상은 이제 등급 용어가 없다라고 해서 이것들은 다 이제 일괄적으로 추가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가되었던 그런 제한사항도 있었습니다. 배경적인 설명이었고요. 27.1 버전에 적극적 제한사항 하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적극적 제한사항은 이제 검토하고 또 적용시키는데 좀 시간이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하나 이제 적용이 된 그런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해부학적 위치에 대한 수식어가 있는 성매개성 감염 용어들이 PT 및 LLT 수준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이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해부학적 위치에 대한 수식어라고 하면은 학문이라든지 학문주의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붙어 있는 성병 관련 용어들이 어떤 것들은 이제 LLT 수준에 있고 어떤 것들은 PT에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혼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싹 이제 다시 검토를 해서 일관성을 지킬 수 있도록 메드라 내에서 변경을 한 거고요. 이 검토 결과 이루어진 변경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PT 2개가 새로이 추가가 됐고요. 또 이제 LLT 하나가 수준 상향, 그러니까 이제 PT로 변경이 된 거고요. 또 LLT 3개의 위치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새로운 PT는 항문 직장 포진이랑 항문 직장 대상 포진 바이러스가 되고요. 수준 상향 이동한 PT 같은 경우는 항문 직장 대장 포진이 되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용어 2개가 PT인 만큼 기존에 있었던 항문 직장 대상 포진 용어가 이제 원래는 LLT였는데 새로이 추가된 것이 PT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용어 같은 경우도 LLT에서 이제 PT로 이동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개의 PT 같은 경우는 다른 PT 밑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르페스에서 항문 직장 헤르페스로 이동하게 된 거죠. 보시면 항문 헤르페스 LLT가 생식기 헤르페스 PT 밑에 있다가 항문 직장 헤르페스 PT 밑으로 이제 이동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로 이제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관련된 이런 지금 보시고 계신 LFT들이 모두 감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메드라 이 계층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모두 1차 SOC는 우선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감염 SOC의 1차 SOC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2차 SOC는 해부학적 위치에 해당이 되는 위장관 장애, 항문 직장, 항문 주위 및 직장 주위 감염에 이제 2차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새로운 사항, What's New 문서를 더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메드라 번역본 관련된 소식입니다. 메드라에서 이제 최근 몇 년간 추가된 메드라 번역본들의 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몇 개의 번역본을 가진 거죠. 이게 따라가기가 되게 힘든데, 메드라 홈페이지에서 How to use 베이직 탭 페이지를 가시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통해서 번역본 소식이 계속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유럽 쪽에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EU 국가의 번역본들이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EMA에서 전자처방정보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처방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자국 언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메드라 번역본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그런 유럽의 많은 용어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파란색으로 이제 적혀 있는 테이블에 있는 용어 수를 다 이제 세어보면 23개의 번역본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 포함해서 23개의 언어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올해 6월에 새로이 배포된 것이 크로아티아어랑 리투아니아어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개발 중인 언어가 이제 지금 8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언제 배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되게 힘들지만,
가장 완료된 단계에 가까운 것은 지금 아이슬란드어랑 노르웨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또 배포가 될지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기는 좀 힘들지만,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배포 예정인 많은 언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고려사항 PTC 문서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보통 많이 쓰는 고려사항 문서, 이제 용어 선택에 관한 고려사항 문서랑 데이터 검색에 관한 고려사항 문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3월에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업데이트 내용은 세 번째 PTC 문서인 동반 문서, 영어로는 컴패니언 도큐먼트인데요. 요거가 이제 새로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건 되게 매우 최신 소식입니다. 동반 문서 3.0이 추석 전 주말에 배포가 됐고,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소식에 관한 이메일이 이제 지난주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 PTC 동반 문서는 세 번째 PTC 문서로 기존 PTC에서 깊이 다루고 있지 못하는 몇몇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컴패니언 도큐멘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일단 데이터 품질에 관한 내용, 그리고 투약 오류에 관한 내용, 제품 품질 문제에 관한 코딩에 대한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 추가된 섹션이 있는데, 이 추가된 섹션은 제조, 그러니까 manufacturing 관련된 품질 시스템 이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추가적인 섹션에서는 특정 제품 제조에 관한 기준 이탈 또는 부적합 사항 코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섹션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나리오를 코딩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예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그렇다면 뭐 제조 관련된 내용도 매드라로 코딩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동반 문서의 내용은 모두 ICH 당사자가 동의한 것이기는 하나 규제 요건을 명시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 및 품질 시스템 문제 코딩에 대해서 이제 매드라를 사용할지 여부는 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각 국가의 규제 당국에 의해 채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드라 매핑 이니셔티브 관련된 소식입니다. 매드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매핑 자료들이 있죠. 처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스노우매드 시티와 이제 매드라 양방향 매핑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년 4월에 업데이트 되고 있는 매핑 내용입니다. 올해 이제 4월에 이제 배포된 스노우매드 시티 매핑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 용어집이 매드라 26.1 버전, 그러니까 작년 9월 버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1월에 배포된 스노우매드 시티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사실 4월 시점에서는 27.0 버전이 배포되어 있을 시점이긴 하지만 이 매핑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고 또 업데이트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놨던 거죠. 전년도 9월 버전으로만 반드시 배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 배포되는 스노우매드 시티 매핑에 포함되는 매드라 버전은 작년도 9월 버전이라는 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방향 매핑이기 때문에 매드라에서 스노우매드 시티로 매핑할 수 있고 또 스노우매드 시티에서 매드라로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용어를 매핑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맵CR이라는 별도의 요청하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을 통해서 이제 요청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매핑 관련된 이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은 유지관리 업데이트에 대한 변경 사항들입니다. 이제 각 용어집에서 이제 뭔가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수가 이제 삭제, 추가건, 업데이트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ICD에서 이제 매드라로 매핑한 파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6월 27일에 세 번째 배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된 용어집 같은 경우는
ICD-10은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2019년 버전 고정이 되어 있고요. 메드라가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메드라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이상 이제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7.1 버전에 대한 또 매핑 업데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1월이나 뭐 올해 12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번 세 번째 배포에서 적용된 사항들은 4개의 ICD-10 용어에 더 잘 일치하는 메드라 LLT가 이제 매핑이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매핑 자체가 변경된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전에 처음 매핑을 했을 때는 범위 외로 지정되었던 그 용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어쨌든 메드라로 매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메드라 이 매핑에 추가를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626개의 ICD-10 용어가 새로이 매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새로운 이렇게 매핑이 600개 이상 추가된 이유는 일부 ICD-10 챕터를 범위 외로 완전히 지정을 해서 예전에는 완전히 매핑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챕터에 관계없이 매핑 가능한 모든 용어가 매핑되도록 접근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전에 그 이환율 및 사망률의 외부 원인이라는 ICD의 10의 이제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챕터를 원래는 다 제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이 매핑을 하도록 이 매핑 규칙 또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표에서는 ICD-10과 메드라 매핑의 몇 가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열이 이제 ICD-10이고요. 파란색 열로 되어 있는 것이 메드라입니다. 그래서 ICD로 코딩된 것을 메드라로 변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핑 파일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특히 매핑 애트리뷰트라고 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속성 값이 각 매핑이 동등한 수준인지 정보에 손실이 있는지 또는 매핑될 수 없는 용어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콜레라가 이제 콜레라로 매핑됐을 때는 동등한 그런 정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에서 뭐 만성 장아메바증이 있는데 이 해당하는 딱 정확한 LLT 메드라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장아메바증 이제 크로닉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핑 같은 경우는 정보에 손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맵 애트리뷰트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시는 뭐 읽어보면 기타 불특정 무생물의 기계적 힘에 대한 노출이라는 그런 ICD-10 용어인데요. 이거는 손상에 관한 용어가 아니고 노출 자체를 지칭하기 때문에 메드라 범위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핑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언맵트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메드라 용어는 이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MSSO에서는 이 메드라 ICD-10 메드라 매핑 파일을 업데이트 배포 시마다 유지 관리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네, ICD-10뿐만이 아니고 ICD-11과 메드라 매핑 같은 경우도 매핑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로 해서 내분비 용어 챕터에 대한 이제 그 매핑을 완료를 했고요. 근데 ICD-10과 비교해서 ICD-11이 훨씬 그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계 챕터에 대한 매핑도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언제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CD-11 매핑 관련 소식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뉴스 및 이메일을 통해서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핑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메드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매핑 파일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드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페이지 이제 로그인 하시면 다운로드 바로 할 수 있는 그 매핑 파일이 스노우메드 시티랑 ICD-10 매핑 파일은 여기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보통 한국인 사용자분들이 많이 요청하시는 후아트 매핑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고 27.1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요. 제 생각에 한 10월 중순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후에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이거는 따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MSSO 헬프데스크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이후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드라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또 제공하는 매핑 정보들이 있습니다. 매드라 홈페이지의 매핑 페이지, How to Use에 가시면 이제 매핑으로 되어 있는 매핑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매핑 정보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매핑 변경 요청 도구, 아까 잠시 언급을 했는데, 스노우 매드시티 관련된 매핑에서 매핑 변경 동으로는 추가를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툴이 있습니다. 이 툴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맵CR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매핑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몇 가지 이제 매드라 웹사이트 업데이트된 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드라 웹사이트 별로 변경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실 수 있지만 매우 이제 최신 정보로 항상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MSSO 이벤트 페이지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제 사용자 그룹 미팅에 참여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미팅은 이제 매년 각 지역, 한국, 중국, 인도, 유럽 이런 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용자분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발표도 듣고 그런 행사입니다. 이거 원래는 등록 페이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트레이닝 페이지, 교육 페이지에서 같이 등록을 받았었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MSSO 이벤트 등록 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뉴스 이벤트 섹션 아래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 그룹 미팅에 대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고 등록하실 수 있고 뿐만이 아니고 지난 이벤트 자료를 아카이브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하고 있는 미팅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면 이제 한국 유저 그룹 미팅이랑 라틴 아메리카 유저 그룹 미팅 두 가지 이제 등록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미팅 자료들은 슬라이드 자료 포함해서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미팅 아카이브 탭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저 그룹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MSSO 미션 비디오입니다. 이 미션 비디오는 매드라를 설명하는 약간 5분짜리 그런 홍보 동영상입니다. MSSO의 미션과 비전을 설명하는 또 이제 매드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뿐만이 아니고 비영어 자막을 다 이제 작성을 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이 있으실 만한 그런 소식인데요. 웹베이스 브라우저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베이스 브라우저를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업데이트 된다면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사용자분들이. 그래서 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 데스크탑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매드라 처음 나왔을 때 1999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웹 브라우저는 언제 처음 배포가 되었을까요? 2010년에 처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5년 정도 이제 된 셈이고요. 이 디자인 자체를 데스크탑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따왔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웹 베이스 브라우저가 거의 25년 된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쪽에서 좀 변경을 하고자 저희가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배경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웹베이스 브라우저의 사용 현황을 한번 보면은 매드라에서 이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서 단연 이제 웹 브라우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이고요. 최근 7개월간의 사용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720만 건의 트랜잭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99%가 웹 브라우저 내 검색 버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키워드를 써서 이렇게 검색을 이제 엔터 하시는 그 사용이 가장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기존의 이 웹베이스 브라우저, 여기 이제 제가 스크린샷 해놨는데, 검색이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인데, 너무 작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 내비게이션 바에도 너무 많은 것들이 밖으로 나와 있고, 이 슬라이드 이제 패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스크롤 바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업데이트된 사항들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제 좀 단순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투이티브하게 바로 검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단순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좀 더 검색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안심하셔도 되는 내용은 기존의 이제 브라우저에 있는 기능은 모두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이제 약간 보이는 것만 변경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브라우저 내에 원래 엠벳이 따로 다른 시스템에서 제공이 됐었는데 브라우저 내에 이 메드라 버전 분석 도구 기능, 엠벳의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또 웹CR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링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핑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해서 브라우저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개를 이제 미리 하자면 요런 인터페이스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면 왼쪽에 이제 27개의 솥이 나오는 패널이 있고요. 그리고 검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나와 있고 위에 내비게이션 바에는 깔끔하게 다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숨겨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숨겨놓은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도구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가 될 엠벳 기능으로 가실 수 있고요. 또 계층 구조 분석, SMQ 분석 이런 거 이제 지금은 다 위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안쪽으로 이제 숨겨 놓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설정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본인의 이제 맞게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언어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메드라 언어 변경하고 추가하고 2개씩 보고 이런 거 다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검색 설정 이런 것들 개인 설정에 맞게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 바 보기 변경 및 추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약간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내비게이션 바에 바로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즐겨찾기 시스템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표시 옵션들을 개인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딱 로그인했을 때는 검색하는 것만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원래 이제 용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봤을 때는 오른쪽 아래 패널을 이제 찾아가서 보고 또 이 스크롤 바를 다운을 해야 해당 내용들을 잘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용어 상세 정보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용어를 클릭을 했을 때 팝업 윈도우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브라우저가 좀 더 간편하고 사용하기 쉬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브라우저에는 이제 기타 도구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엠벳에 들어있었던 버전 리포트, 데이터 영향 보고서 이렇게 2개가 더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계층 구조 분석, SMQ 분석에 관한 기능들도 여기에 다 이제 같이 카테고리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제 궁금하실 내용이 이제 언제 이게 나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올해 4분기 중에 일단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공개한 이후에 바로 이제 이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사용자가 새로운 브라우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존의 브라우저도 새로운 브라우저와 함께 한 6에서 12개월간 동시에 이렇게 병행을 해서 제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이제 점점 새로운 브라우저에 익숙해지셔서 이제 옮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메드라 데스크탑 브라우저 또한 새로운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와 완전히 동일하도록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년 1분기 중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 새로 올해 4분기 중에 공개가 될 예정이므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라우저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들어온 게 없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드라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메드라에서는 이제 학습자의 선호도에 맞게 다양한 플랫폼의 교육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대면 교육이 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온라인 웨비나가 이제 두 번째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또 개발하고 있는 자료가 셀프 이러닝에 관한 메드라 교육 자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이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LMS라고 해서, 이 LMS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기존의 이제 셀프 러닝 모듈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그냥 공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그인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진행 정도라든지 뭐 퀴즈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자 입장에서 모니터링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만들고 있는 이 LMS 시스템은 이제 개인이 이제 로그인하고 가입을 해서 한 후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진행 정도들을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모두 완료하면 수료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참여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또 퀴즈 문제를 통해서 사용자 평가 시스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그런 모듈들을 다 컴플리션 하게 되면은 수료 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모든 메드라 사용자에게 다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웨비나 내용이랑 많이 겹치지 않도록 새로운 모듈들로 제공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가지 교육 모듈이 영어로는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한국어로도 순차적으로 제가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만 이제 번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만 한국어로 제가 적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9가지 모듈로 해서 제공을 할 예정이고 일부 모듈에 대해서 완료하면은 인증서를 받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셀프 러닝 모듈 같은 경우는 원하는 시간에 항상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이 가능하고 새로운 메드라 사용자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메드라 원래 사용하던 사용자이더라도 코딩에 대한 복습이 필요하다면 해당하는 주제에 대한 그 내용만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적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달 전에 있었던 유럽 유저 그룹 미팅에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실제로 이 관심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새로 회사에 이제 입사한 분들에 대해서 메드라 공부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회사에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서가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LMS가 공개가 되면은 6가지 언어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또 예상 공개 시기는 2024년 말 또는 내년 초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외의 언어 교육 모듈들은 좀 순차적으로 번역을 해서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가오는 몇 가지 MSSO 이벤트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에서 메드라 후즈럽 공동 사용자 그룹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는 10월 25일이고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있을 예정이고 스페인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메드라 웹사이트 MSSO 이벤트 페이지에서 등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기에 뭐 벤더가 있다거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으신 그런 분들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국 메드라 사용자 그룹 미팅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21일 날 강남 1타워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등록 중이기는 하나 다 이제 100명이 꽉 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등록을 하시면 대기 등록이 가능하고요. 기관당 3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모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안타깝게 지금 잘 모르셨던 분들은 대기 등록이 일단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이랑 11월에 예정된 한국어 웨비나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0월 15일에 예정된 메드라 웨비나는 메드라랑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는가이기 때문에 메드라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분들에게 유용한 아주 기초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메드라 교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1월 12일 날 예정된 메드라 교육은 투약 오류 코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약 오류 메디케이션 에러에 관한 코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 메드라 코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웨비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등록이 포스팅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주 내로 포스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메모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2025년 대면 메드라 교육을 진행할 장소를 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3번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혹시 이제 서울에 위치한 좋은 사무실과 그런 컨퍼런스 룸을 가진 그런 회사가 있으면은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장소에 필요한 사항들은 한 35명에서 40명 참석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과 모두 개인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제 전원 연결 장비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교육 형태는 이틀간 8시간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3명씩 선착순 등록을 가능하고요. 장소 제공 기관에서는 5명 정도 더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발표를 해드렸고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퀘스천 창을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아직 들어온 게 없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작성 중이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분, 2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라도 이제 질문이 생각이 나시면 여기 이메일을 통해서 mssohelp@medra.org 저희 헬프데스크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질문이 없어서 이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Hello, Joy. This is the end of the webinar. Thank you, Uni. Thank you, everyone, for attending the webinar. Enjoy the rest of your day. Bye-bye. 감사합니다.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